치수는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필요한 곳에는 빠짐없이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수 기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기계제도에서는 밀리미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표시된 치수는 뒤에 단위를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단 밀리미터 외의 단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위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각도는 도 단위를 사용합니다. 도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분초, 자 45도, 30분, 30초 뭐 이런 식으로 도분초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십진 표기법 45.5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라디안이라는 각도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라디안인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라디안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값을 각도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추후에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라디안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180도를 라디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라디안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값인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원이라 칩시다.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R로 표시합니다. 자, 각도가 360도일 경우에는, 자,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원호의 길이는 2파이r로 나타낼 수 있죠. 2파이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2파이r 반지름이 r이니까요. 물론 소문자든 대문자든 관계없습니다. 2파이r로 나타내고, 이것을 반지름값 r로 나누니까 결국은 분자 분모의 r은 상수화가 되고, 이것은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2파이 라디안. 자, 그래서 360도는 라디안으로 환산하면 2파이 라디안이 될 것이고, 180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절반이니까 당연히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과거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치수 기입 관련해서 치수 관련 용어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치수,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리고 지시선, 화살표 문자 등으로 치수가 구성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인출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지시 문자를 다는 경우, 시파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시선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하나밖에 없죠. 자, 치수문자죠. 치수문자. 그리고 치수선 이겁니다. 양쪽에 화살표가 붙은 치수선. 그리고 치수 원점으로부터 인출한 보조선. 이것은 치수 보조선입니다. 그죠? 치수 보조선. 각 부분의 명칭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보조기호입니다. 치수를 나타내는 보조기호에는 파이, 그리고 반지름을 나타내는 r, 그리고 구의 지름과 반지름을 나타내는 s파이, sr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이라는 기호로 나타납니다. 지름은 파이, 그리스 문자 파이. 자, 지름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둥근 형상일 경우 앞에 반드시 파이라는 기호를 붙여줘야만이 그 형상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만약에 파이 기호가 없다고 하자면 그냥 25로 치수를 표시한다면 이 단면 형상이 원형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사각형이라든지 혹은 삼각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 단면을 원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원형이라고 나타낼 때는 반드시 앞에 파이라는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경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원형인 것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는 앞에 파이 기호를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원의 일부분, 원호죠. 이게 원호입니다. 원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지름을 나타낼 경우에는, 앞에 파이라는 기호를 반드시 붙여줘야만이, 이 원호의 지름은 10mm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생략해도 되는 경우, 명백하게 원형인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 반지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의 경우에도 반드시 앞에 반지름이란 기호 R은 레디어스입니다. 반지름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반지름이 얼마다라고 나타날 때는 반드시 앞에 R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죠. 써야 되는데, 반면 명백한 원형인 경우에는 역시 이 경우도 R을 생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호의 중심, 이 호의 중심에서 치수선이 이렇게 인출될 경우에는 R을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무방하다. 자, 구를 나타내는, 자, 평면상에서 도실하기 때문에 제도는 구와 원, 입체로 된 구, 근데 볼록한 형상의 구라든지 오목 형상의 구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원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S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스피어죠, 그죠? 스피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S를 붙인다. 그래서 S파이, 구의 지름은 S파이, 구의 반지름은 SR로 나타낸다는 거. S파이, SR 읽기도 그렇게 읽습니다. S파이, SR 이렇게 읽습니다. 앞에 S를 붙이지 않으면 이게 구인지 단순한 평면상의 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판의 두께를 나타내는 기호는 T입니다. T는 두께를 나타내는 thickness죠. 그래서 T입니다. 못따기 기호는 우리가 물체의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잘라내는 것을 못따기라고 하는데요. 자, 못따기를 표시한 방법은 못따기 거리와 각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앞에 C 기호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C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45도 못따기의 경우에만 C의 기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C2가 말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치수 보호선을 껐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거리가 2고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 역시 2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값이 양쪽 다 10이면은 C, 10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앞에 C 기호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45도 못따기, 양쪽 못따기 거리가 같을 때만
이렇게 시익을 붙인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못다하기를 표시하는 방법.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 곱하기 45도 이렇게도 도시를 합니다. 지선을 따가지고. 자, 그리고 원호기호인데요. 원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호 자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호 자체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위에 치수 위에다가 아크 표시 이렇게 호 표시를 해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하면은 원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호와 관련해서 명칭을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와 현입니다. 호는 이렇게 원호 자체를 호라 그러고 현은 원호의 끝점, 원호의 양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거를 현이라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아크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영어로 코드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과 호를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 설계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투상도를 그린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입체 3D 형상을 2D의平面상에 나타내 가지고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투상도법을 알아야만이 원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상은 뭐냐? 투상은 어떤 물체의 빛을 비추어 그 그림자가 평면에 비치게 하는 것을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유사한 원리로 물체의 한 면을 가상의 스크린, 가상의 투상면에다가 투영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평면상에 옮기는 것을 투상도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상법에는 크게 평행투상과 그리고 투시투상 이렇게 나뉘는데, 투시투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조감도, 건축물 조감도나 혹은 투시도, 건축 현장에 보면은 우리가 투시도를 많이 보죠.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원근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걸 투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평행투상입니다. 그죠? 평행투상. 기계 설계에 사용되는 투상도법은 평행투상이다. 그래서 평행투상은 다시 정투상과 축척투상, 사투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주로 다룰 분야는 정투상, 그 중에서도 제3각법을 KS에서는 표준 투상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정투상도란 것은 물체의 앞, 그리고 측면, 그리고 위나 아래 등에서 평행하게 투상해서 얻어진 2차원의 투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정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투상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원근감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투상면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혹은 가깝다 하더라도 투상되는 형상의 크기는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리는 게 정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측 투상은 다시 등각 투상도와 부등각 투상도로 나뉘어지는데요. 등각 투상은 말 그대로 평면이죠. 평면, 정면, 우측면이었습니다. 각 세 개의 투상면이 동일한 각도로 보이시는 거죠. 이게 등각 투상도고요. 부등각 투상도는 평면, 여기 같은 경우는 평면은 150도, 그렇죠? 정면과 측면은 각각 105도로 보여지는 이런 형상을 띄고 있는데, 각 투상면이 각각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걸 부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각 투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투상이죠. 이 부분은 정투상이고 이거를 자, 정면, 우측면, 평면인데 삼면도를 조합해서 입체감 있게 나타내는 게 등각투상도죠. 근데 등각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을 기울여 놨기 때문에 실제 길이, 원래 물체의 실제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사투상도 설명이고요. 사투상도는 사투상도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면도는 정투상을 하고 한쪽 면은 정투상을 하는 거죠. 정투상하고 나머지 두 투상면은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45도로 기울였지만 이게 30도 또는 60도로 기울여서 필요한 각도로 기울였습니다. 어느 면을 더 부각시킬 거냐 따라서 이 각도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윗면, 평면을 좀 더 부각시키려면 이 각을 좀 더 크게 하면은 평면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큰 각도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투시투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점이 두 개죠. 소실점이 두 개, 이소점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아랫방향 혹은 윗방향에 소점을 하나 더 만들면은 3소점 투시도가 되겠죠. 투시도는 주로 건축물의 조감도에 사용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원근감이 표현이 되죠. 원근감이 있다는 거. 이게 투시투상의 핵심입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시도와 정투상의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도면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죠. 투시도는 투상선이 원근감 있게 쭉 가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이 소실점이죠. 정점에 이르러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이런 투상법이고, 투시도죠, 이거는. 반면에 나의 경우는 뭡니까? 나의 경우는 투상면이 어디 있든 간에 원근감 없이 평행하게 투상선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의 크기는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동일한 크기로 투상이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물체의 정확한 크기와 형상을 왜곡 없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 설계에서 정투상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정투상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정투상은 기본적으로 3개의 투상면을 기본 투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서 있는 가상의 투상면을 입화면이라고 그러고, 위에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면을 평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에 서 있는 스크린을 측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화면에 투영된 투상을 정면도라고 하고요. 평화면에 투영된 투상을 평면도. 물론 아래쪽에 투상이 되면 저면도가 되겠죠. 측면도는 측화면에 오른쪽에 투영된 투상은 우측면도, 좌측면을 투상한 투상도는 좌측면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면도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 정면도는 그 물체의 특성을 가장 잘, 정면도는 물체 모양과 크기, 기능 등을 가장 잘 표현한 면을 정면도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나중에 기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면도에 치수의 약 60% 이상이 집중해서 기재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면도에 가장 그 물체의 특징적인 면이, 특징적인 형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투상에서 기본 3면 투상,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인데 기본 3면 배치가 잘못된 경우를 지금 예시로 드러난 건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나 하면은, 자, 보세요. 등각투상을 보면은 이 물체를 지금 정투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화살표 방향, 이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정면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방향,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을 정면도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면도의 좌측 이 선은, 외형선은 결국 이거죠. 이 선이죠. 평면도의 이쪽 선은, 이 선은 결국 이쪽 선이기도 하고 이 선하고 연결된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정면도 이 선하고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겠죠.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장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으로 들어갔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측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측면도에서 지금 보면은 정면도의 아래쪽 이 선이죠. 이 선하고 우측면도의 바닥 이 외형선 동일선상이죠. 그죠?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긋나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가 잘못됐느냐? 크게 잘못됐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양은 제대로 투상을 했지만 자, 정면도에서 이쪽 선 그렇죠? 정면도에서 이 선은 평면도에서 보면은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이 합쳐져 가지고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이 선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이 두 선이 합쳐진 길이하고 아래쪽 이 라인의 길이는 같은 건데 길이가 다르게 도시되어 있죠. 잘못됐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면도에서도 이 높이는 정면도에서 이 높이 이 선하고 같은 거죠. 이 선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다. 이 높이는 같은 건데 더 짧게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투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투상에서 3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정면도와 평면도는 좌측선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정면도와 우측면도 혹은 좌측면도는 하단선 아래측 라인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이 길이를 나타내는 선들은 동일한 길이로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같게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정투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투상에서는 일각법과 삼각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을 위시한 서구에서는 일각법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제3각법을 기본 투상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투상에서는 공간을 4개의 섹터로 이렇게 가상으로 분할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섹터.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제1분변, 여기를 제2분변, 여기를 제3분변, 여기를 제4분변 이렇게 가상의 섹터를 정해놓고 물체를 제1분변에 두고 스크린에 투성한 것을 제1각법이라 하고 제3분면에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스크린에 투영한 것을 제3각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각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체는 눈과 투상면 사이에 있게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물체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자, 눈이 여기 있습니다. 눈은, 자, 좌측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본단 말이지. 이쪽으로 보는데, 이 물체를 본 모습을 어디? 좌측에 있는 이 스크린에,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면도 이쪽에서 눈이 여기 있죠. 여기에 눈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눈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쓰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투상을 하는데 물체를 본 모습, 이쪽에서 물체를 본 모습을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투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면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평면도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본 모습을 아래쪽에 있는 물체를 통과해서 바닥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투영을 하는 것이 일각법이다.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좌측에 가게 되는 게 바로 일각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각법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물체와 눈과 투상면의 위치관계. 자, 눈, 물체, 투상면. 눈, 물체, 투상면. 그렇죠? 이게 일각법의 특징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삼각법은 일각법하고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물체와 스크린의 위치가 다르죠. 일각법에서는 물체의 뒷면에 스크린이 있었지만 삼각법에서는 물체의 앞쪽에 스크린이 위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삼각법은 눈의 위치는 마찬가지 얘기겠죠. 자, 눈이 정면도 같은 게 이렇습니다. 눈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빨간 눈이 좀 무섭나요? 자, 눈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 스크린, 물체. 그렇죠?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위에 있고 눈, 스크린, 물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각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상이 되나 하면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의 오른쪽에 우측면도, 정면도의 위쪽에 평면도 이런 식으로 투상도를 배치를 합니다. 이게 삼각법입니다. 일각법하고 반대죠. 평면도의 위치가 아래쪽이었는데 여기는 위쪽이고 우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각법에서는 우측면도가 왼쪽에 가죠. 근데 삼각법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직관적인 인식 패턴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투상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 관련해서 거의 매번,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기호입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의 기호인데, 자, 이 두 그림을 주고 어느 게 일각법이냐고 묻는 거죠. 혹은 어느 게 삼각법이냐고 묻는 겁니다. 자, 원래 형상은 이렇습니다. 위 잘린 원뿔이죠, 그죠? 잘린 원뿔인데, 자, 이게 정면도입니다.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 이게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각법은 뭡니까? 어느 게 정면도예요? 맨 정면도는 이겁니다. 이거고, 우측면도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측면도가 왼쪽으로 가 있다. 이게 일각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주고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를 육면도로 나타내는 거죠. 육면도. 자, 정면도는 이쪽이 정면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면도고요. 자, 삼각법이죠. 삼각법의 경우에는 정면도가 가운데 있고 우측면도가 오른쪽, 그 옆에 배면도. 좌측면도는 정면도의 왼쪽에 위치하고 평면도는 정면도의 위쪽, 저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 일각법의 기본 육면 두상 배치입니다. 반면 삼각법의 배치입니다. 삼각법의 기본 배치입니다. 반면 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 두고 정면도의 위쪽에 저면도, 그렇죠? 정면도의 아래쪽에 평면도, 위치가 바뀌죠. 삼각법하고 반대죠. 그리고 정면도의 왼쪽에 우측면도, 정면도의 오른쪽에 좌측면도,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배면도입니다. 자, 이거 보면 배면도 위치는 불변이라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간혹 배면도가 이쪽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가 있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 가 있다고 해서 배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배면도는 항상 맨 바깥쪽에 나와 있다. 맨 가쪽으로 배치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한 칸을 비워두겠죠. 자, 우측면도 위치로 맞는 것은 A냐 B냐, A냐 B냐, 삼각법의 경우, 또 일각법의 경우 우측면도 위치로 맞는 것은 A냐 B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 자, 정투상법에 사용되는 세 개의 기본 투상면은 입화면, 평화면, 측화면을 두는데 입화면에 투상한 것은 정면도, 평화면에 투상한 것은 평면도, 측화면에 투상한 것은 오른쪽 측화면은 우측면, 좌측 측화면은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일각법은 물체를 제1각에 놓고 공간을 4개의 섹터로 가상으로 분할한 다음에 첫 번째 분변에 두고 투상하는 것이 일각법이에요. 그래서 정면도의 왼쪽에 우측면도, 정면도의 아래쪽에 평면도가 놓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삼각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를 보는 직관적인 방법 같은 투상이죠. 그래서 정면도 위쪽에 평면도, 정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 그죠? 정면도 아래쪽은 저면도, 이렇게 된 거죠. 왼쪽은 좌측면도. 그래서 KS 기계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각법을 기본 투상으로 규정해 놨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면도는 뭐다? 물체를 앞에서 투상한 것이 아니라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면을 정면도로 선택한다는 거. 자,
가급적 적은 수의 투상도로 물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투상도를 선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투상도에 대한 일반 이론이었습니다.